영국 런던의 어느 회사. 넌 한국에 가면 2번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한국은 가난한 나라야.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상상조차 안 돼. 이곳에는 중국인 여성과 영국인 여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국인 여성은 한국으로 간다는 영국인 여성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실컷 늘어놓는데요. 얼마 후 영국 여성은 중국인 여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 여성은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급기야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마저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영국 여성은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외국어 통역사로 근무 중인 나라 밀스라고 합니다. 제가 통역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배경에는 과거 어린 시절 저의 취미 생활들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중국의 음식이나 문화들을 즐겼던 아주 특이한 환경에서 자란 탓입니다. 부모님께서 외교관으로 일하시며 중국을 다녀오시는 날이면 중국 음식들과 중국과 관련된 문화용품들을 가져오시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서양인 영국의 문화와는 차별화되는 아시아 중국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대학교를 진학하고 지금의 외국어 통역사 일을 하면서도 메인 업무를 중국어 통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죠. 그 중에는 저의 절친인 첸 슈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거의 저의 반쪽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학교 시절부터 늘 함께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이런저런 동방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렸죠. 첸이라는 친구는 한국은 가난한 나라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끝까지 씹어먹는 사람들이 즐비한 나라라는 소리를 종종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아주 힘든 생활을 하는 국가라고 인식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언론에서는 종종 휴전 중인 북한에서 위협을 가한다는 소식까지 있었으니 위험한 나라라는 생각도 들었죠.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나라라는 소식도 듣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첸은 저에게 그건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며 실제 한국인들의 생활은 아주 힘들다고 말하더군요. 워낙 장담을 하길래 저는 그 말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하는 통역사 일이 너무나도 좋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생업이기도 해서 이 일을 통해 돈을 벌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거리가 점점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대로면 생계를 위협받는 수준까지 상황이 좋지 않게 되겠다 싶었습니다. 중국어 통역을 메인으로 일하던 저였기에 이 일로 인하여 중국어 하나만 가지고는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외국어를 하나쯤 더 공부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일거리가 많은 외국어가 뭘까 하며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저는 다소 충격적인 현상에 놀라고 말았죠. 의외로 한국어와 관련된 일들이 엄청 많아서였습니다. 왜지? 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가난해서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많을 수가 없을 텐데 먹고 살기 바쁜 나라에 통역사가 필요한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는 한국어와 관련된 일거리들이 다 확인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몇 페이지씩이나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한국어를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통역사라는 것은 외국어 하나만 통달한다고 해서 원활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언어 능력은 기본이었고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요구했죠. 이를테면 의료 통역의 경우에는 의학 용어에 능통해야 했고 법률 통역에는 법적인 용어에 대해 능숙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대화 기술들을 익혀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에 대한 문화까지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들이어서 하고자 하는 나라의 문화까지 완벽하게 공부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의외로 매력적인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알 수 있었죠. 게다가 수입도 중국어로만 메인으로 할 때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다 싶어서 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갔고 급기야 저의 메인 통역을 한국어로 정하기에 이르렀죠. 사람이 한 구멍만 파다 보면 자꾸 거기에 대한 기회들이 창출된다고 했나요? 저에게도 그러한 기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에 있는 통역회사에서 영국인 통역 프리랜서를 구하는 모집이 있어서 지원했더니 덜컥 합격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정말 기쁘더군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보고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한국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기분이 팍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넌 한국에 가면 2번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한국은 가난한 나라야.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상상조차 안 돼. 자기 딴에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지만 저의 미래를 위해, 성공을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저에게 초를 치는 말과도 같았기에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첸슈잉이라는 저의 절친이 제가 한국으로 근무하러 간다고 하자 내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절친의 모습에 당황할 정도였죠. 도대체 저 친구는 왜 이토록 한국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 내가 공부할 때는 도저히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하겠던데,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다면 휴전 국가라서? 그마저도 이미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유가 되지 않았죠. 물론 핵이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현대에서의 핵이란 공격용으로 사용했다가는 자충수를 두는 격이기에 확률은 아주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 친구는 한국이 싫은 건가? 아마도 친구가 나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걸 거야.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 주자. 이러한 생각까지 미친 저는 최대한 친구가 상처받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가는 이유는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생업을 위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씹어먹을 정도로 가난하다던 한국은 휘황찬란한 대도시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저의 모국인 영국의 환경이 다소 불편하고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은 저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훨씬 좋은 이미지로 다가온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절친의 말이 신경 쓰이기는 했습니다. 대도시인 서울의 경우에는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다른 곳의 형편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각자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국 생활을 즐기던 저에게 아주 이상한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일하던 한국의 회사에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회사에는 세계 각국의 직원들이 모여서 근무하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친근하게 지내던 새로운 직장 동료들이 저를 기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교성이 부족해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겠죠. 사람들의 성격은 모두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꽤 활발한 성격이었고 타인에게 밉보일 만한 언행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지금 이곳에서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그냥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만 했었고 그다지 큰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동료들이 저를 기피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저라는 인간과는 상종하지 않으려는 느낌까지 받았죠. 혹시 제가 무슨 실수라도 저지른 건가요? 요즘 따라 다들 저를 기피하시는 분위기인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대응에 동료들은 다소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한 동료가 이내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던 탓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생활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니며 한국은 지낼 곳이 못되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였죠. 단언컨대 맹세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개소리지? 오히려 나는 한국 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행복해서 최대한 오랜 시간 이곳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난 거야? 저는 한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의 진상을 파헤치려고 모든 직원에게 알아보고 다녔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어딘가에서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 누구에게서 들은 것인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요? 단체로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이야기 내용의 당사자를 그런 식으로 대할 거면서 어떻게 이야기의 출처를 모를 수 있다는 건가요? 결국 저는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문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직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그 이후로 저는 한국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즐겁고 좋은 한국 생활이었는데 이러한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힘들더라고요. 업무의 특성상 직원들과의 소통이 중요했는데 왕따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면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피곤한 일이 많아져서 업무 효율이 나오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결국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한국 회사 측 팀장님에게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죠. 그러자 한국인 팀장님은 매우 놀라시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라라 씨,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습니까? 그런 일로 라라 씨를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라라 씨의 능력이 필요해서 근무 요청을 한 것이고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 누군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한국인 팀장님이 정말 고마웠던 걸까요? 저는 대화 도중에 살짝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하는 추태를 보이고 말았죠. 그게 그렇게 고마웠나? 아무튼 저는 일단 팀장님이 다음 이야기를 해주실 때까지는 모른 채 하고 근무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팀장님이 저를 호출했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죠. 혹시 첸 슈잉이라는 중국인 친구를 아시나요? 짚히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 친구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 달 정도만 연락을 끊어보시죠. 첸이야 저의 절친이었으니 거의 매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명분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팀장님에게 물었으나 아직은 확실한 게 아니고 심증일 뿐이라며 그냥 시키는 대로 한 달 동안만 연락을 끊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팀장님을 믿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워낙 친하게 지내는 절친이다 보니 연락이 끊어지자 첸은 저에게 지독하리만치 집착하며 연락을 해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걱정되어 저러나 보다 생각되어 마음이 아팠고 신경이 쓰였는데 나중에는 좀 심하다 싶은 정도로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걸어오고 문자를 해대는 것을 보니까 미저리가 생각이 날 정도로 섬뜩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팀장님이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줄 것으로 잔뜩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도 아무런 호출도 없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팀장실에 가서 이 일에 관해서 물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회사 내에 있던 직원 동료 중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라라 밀스? 혹시 핸드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연락을 안 받아? 아니 나 말고 첸 슈잉 연락 말이야. 걔가 너 엄청나게 걱정한다고? 아니, 근데 저 친구가 첸은 어떻게 알고 있지? 게다가 내가 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아? 혹시 팀장님이 이야기해줬나? 아니지. 그랬다면 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 이유도 알고 있을 테니 그건 아니야. 그럼 대체?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팀장님에게 달려가 이 모든 사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님은 저에게 신중하게 입을 열었죠. 아무래도 라라 씨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 것은 첸 슈잉 같군요. 오늘 라라 씨에게 말을 건 중국인 직원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연히 중국인 직원이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실 과거에 저도 라라 씨와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일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지만 저 또한 쉽지는 않았죠. 그때 저도 중국인 직원들에 의해서 그와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그 사람들은 텃세가 심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라라 씨의 경우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텃세라고 보기에는 저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죠. 혹시 첸 슈잉이라는 사람이 라라 씨를 한국에서 지내지 못하게 할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뭔가 짚히는 거라도. 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버렸죠.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그 이후로도 쭉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한국 회사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인 남자친구도 사귀어서 한국 생활이 더더욱 행복하네요.
첸 슈잉이라는 친구와는 어떻게 됐냐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친구와의 절교를 선택했어요. 그 친구도 저를 걱정하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다고 절교까지 하냐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 팀장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을 일깨워 주었죠. 결국 라라 씨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라라 씨 본인의 인생이고 인간관계니까요. 하지만 라라 씨보다 조금 더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해드리자면 결국 인간관계라는 것이 영원한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해가 되는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해보면 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나를 험담하고 은근히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그게 친한 친구거나 가족이더라도 말이에요.